자, 우리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무리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무리함수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함수의 관계식 fx가 무리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리식. 어떤 게 무리식이냐라고 하면 루트가 있으면 무리식이에요. 루트가 있으면 무리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고등과정에서 다루는 무리함수는, 알겠죠? 고등과정에서 다루는 무리함수는 1차인 꼴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루트가 있으면 무리식이에요. 근데 루트 안에 있는 식이 몇 차더라? 1차이더라. 1차인 무리함수를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다룬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함수를 배웠으면 정의역, 치역을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정의역, 치역을 구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 생각을 해보면, 자, 함수를 우리가 선생님이 정의를 할 때 함수는 실수 조건이라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실수가 아닌 수는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수는 실수해야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이 y가 실수라는 것이죠. x랑 y가 실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y가 실수라는 것은 지금 이 무리식의 값이 실수라는 걸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등호를 사용했잖아요. 그죠? y는 너랑 똑같다 이거잖아. 근데 y가 실수니까 이 무리식도 실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무리식이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무리식 안에 있는 값의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 거예요. 이 1차, 그러니까 선생님 다시 설명해주면 우리가 무리함수는 루트가 있으면 무리함수다. 근데 루트 안에 있는 식이 1차인 꼴을 고등수학에서 다루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죠? 함수는 y는 fx 꼴로 표현이 되는 건데 그때 이 y가 실수해야 한다. 함수값이 실수해야 하는 거야. 따라서 이 무리식의 결과도 실수해야 한다. 그러면 무리식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다? 루트 안에 있는 값의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정역의 범위는 바로 이 1차인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바로 정역의 범위가 되겠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y는 루트 2x-1라는 무리함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무리식의 결과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2x-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그때 x의 범위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실수 조건인데,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인데 그게 바로 정의역이에요. x의 범위니. 정의역은 x 값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x가 될 수 있는 값은 반드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x 값만이 뭐가 될 수 있다? 정의역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의역을 정했으니까 치역도 정해야 되겠죠. 정의역의 값에 따라서 치역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 x가 2분의 1일 때가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y는 그 0의 값보다 어떻게 해야 돼? x가 이제 커지면 y도 커져야 될 거니까. 이 결과가 커질 거니까. 치역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치역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함수는 정역의 범위와 치역의 범위를 우선 고려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리함수는 실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루트 안에 있는 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원리 때문에 정역의 범위가
세팅이 되는 것이고 정형의 범위가 세팅되어졌을 때 치역의 범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래프를 우리가 정역과 치역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얘는 지금 좀 많이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출발하는 점이 어디겠어요? x가 2분의 1일 때 그리고 y가 0일 때. 즉 2분의 1, 2분의 1,0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점에서 시작하는 거죠.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처음에 기준이 되는 점이 바로 출발점이라고 선생님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2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일단은 그래프가 오른쪽 방향으로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고 0보다 커야 되는 치역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쪽 부분에 그래프가 그려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때 얘는 증가하게 그릴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증가하는 그래프는 두 종류라고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좀 값이 좀 빨리 증가하는 그래프가 있을 수 있는데 제곱근의 결과가 y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이 안에 있는 결과가 많이 커진다고 해서 그 결과가 y가 계속 그 비율대로 커지는 건 아니죠. 제곱근 처리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 비율은 점점 줄겠지. 루트 9가 3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4가 되는 숫자는 루트 16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x값이 증가하더라도 y값의 증가량이 그거보다 조금 좀 적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증가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x가 증가하는 양보다 비율보다 y가 증가하는 비율이 더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작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편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포물선의 정의를 다 배운 상태라면 선생님이 그 정의를 이용해서 선생님 설명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걸 다 배운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이 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프 모양이 왜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반대로 여기서 출발하는데 y값이 감소하는 그래프라면 즉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라면 y는 음수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y는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내비도 내려가야 되는 값이.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 앞에 x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였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 부등식 풀 때 부등호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정역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가하거나 이렇게 감소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그래프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측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것이다? 정역과 치역의 범위를 이용해서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우선시되는 상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정역하고 치역인 거예요. 무리함수를 우리가 예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처음에 찾아야 될 부분이 뭐다? 정역, 치역이었어. 자, 그럼 앞에 다시 돌아가 보자. 테이프 딱 돌려가지고. 유리함수에서는 뭐가 고려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뭐가 고려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유리함수. 우리가 배우는 유리함수, 1차 꼴인 유리함수 배웠잖아요. 점근선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근선도 마찬가지로 정역하고 치역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정역, 치역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정역 중에 될 수 없는 값이 있고 치역 중에 될 수 없는 값이 있었다. 물론 쌍곡선 그래프라는 건 이해를 먼저 하고 있었어야 하지만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우선시되는 상황이 뭐였다? 점근선이었다. 근데 그 점근선도 정역과 치역에 관련된 내용이다. 무리함수도 마찬가지다. 그래프 모양은 정해져 있다 하더라고. 근데 얘는 쌍곡선 이런 모양이 아니니까 그래프 모양을 유추하는 거야. 우리가 다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유추해 보면 어떻게 유추하는 게 맞는 거다? 정역과 치역의 범위를 이용해서 값이 어떻게 증가하고 어떻게 감소하는지를 유추하는 게 맞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외울 이유가 없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면 정의역 치역이 바로 나와요. 원래 선생님이 한 번만 해줄게요. 자,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뒤죽박죽 배우는 게 아니야.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주자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냥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 정의역 치역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을 우리가 예측하는 방법을 쓰기로 했었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정의역이 어떻게 되고 치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그냥 그래프 대충 그려보는 겁니다. 알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1이고 여기가 이 점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라고 한다면 정의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1보다 왼쪽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x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y 값은? 그치, 2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맞출 수 있었다는 거는 정의역, 치역을 보고 반대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의역과 치역을 보고 이걸 그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맞아, 틀려? 그렇잖아. 너네가 이 그래프를 보고 얘를 맞출 수 있었다는 거는 정의역과 치역을 보고 얘를 맞출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씩 뭐 배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수 자체를 배웠기 때문에 정의역, 치역의 관계가 존재하면 당연히 그리고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함수니까. 정의역하고 치역을 이용해서 함수 그래프를 추측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함수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1차 함수는 직선이라고 선생님이 먼저 알려주고 직선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설명을 했었고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포물선이라는 걸 먼저 알려준 다음에 포물선 어떻게 그리는지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갔었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배웠던 이제 함수 중에 유리함수가 있죠. 그러니까 분수꼴인 유리함수가 있단 말이에요. 걔는 처음에 쌍곡선이라는 걸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쌍곡선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설명했다면 무리함수는 우리가 뭐 직선이나 뭐 포물선 그 다음에 쌍곡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지금 1차식인 무리식은 포물선의 일부이긴 해. 그래프 모양이 포물선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너네가 포물선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 뭐 일부잖아. 일부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무리함수 그래프만큼은 먼저 얘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더라 이렇게 설명 안 했다고. 정의역, 치역의 관계와 증가량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양의 비율을 보고 그래프 모양을 추론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알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랑 연습 한 2번만 해보자. 2번만 해보면 되는 거야. 자, 예제를 보고 연습하는 거지. 우리는 그래프 그리는 연습만 할 거예요. 알겠죠? 자, 172페이지 필수 예제 2번에 1번과 3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2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1, 2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정의역, 치역 찾는 거예요. 알았죠?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어. 우리는 정의역하고 치역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정의역 찾을 때 실수 조건 때문에 이 1차식의 결과가 0보다 커나 같아야 한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따라서 2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x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x의 범위는 0보다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죠? 그럼 y는 몇이 되죠? 1. 그럼 y는 1보다 크냐 작냐 이거 따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x가 증가하면 y 값도 커질까 작아지고 이거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늘어야지. 그래서 1보다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출발점이 어디야? 마이너스 2,1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2고 y가 1일 때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해야 돼? 오른쪽 위로 가야지. 왜냐하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랬고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을 거라고 선생님이 예측했어요. 가르쳐줬어요. 제곱근 계산 때문에 x가 증가하는 비율보다 y가 증가하는 비율이 작아질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증가하는 거다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증가하는 거다.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이런 뜻이야. 쉬워 어려워? 쉽지. 근데 이거를 막 외우면 돼요? 안 되죠. 원리 하나만 알고 그냥 추론하는 거야. 원리를 하나만 알고. 알았지? 자, 2번도 해볼게요. 2번 해볼 거야. 2번도. 보자. y는 루트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죠. 잘 보세요. 그러면 2-x가 지금 루트 안에 있는 1차식이란 말이야. 이 결과가 반드시 0보다 커나 같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푸는 사람, 못 푸는 사람 없겠죠, 설마? 이거 풀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x에 몇을 대입해 볼 거야? 2 대입해 보면 얘는 당연히 0 되는 거예요. 그럼 y가 마이너스 1보다 클까 작을까만 따지면 되는데 얘가 플러스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더해지는 거니까 올라가야지. 맞아 틀려. 그래서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 거. 그러면 얘도 봐. 어디에 출발점이 있어요? 2, 마이너스 1. x가 2일 때 y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다 보세요.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구분하기 쉽게 이렇게 보여준 거야. 자,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2보다 작잖아요. 이쪽으로 가야지.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잖아. 올라가야 돼. 이쪽 방향인데 올라가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야지. 맞잖아. 이렇게 생각하. 그러면 무리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외울 이유가 있어요? 없는 거야. 그래프를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는. 정의역, 치역의 관계만 정확하게 따질 수 있다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무리함수는 이렇게 공부하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함수를 안다는 것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야. 함수를 안다는 것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따라서 무리함수를 내가 배운다면 이렇게 배우죠. 이렇게 공부하죠.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필수에 대해 3번처럼 평행이동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 출발하는 시작점을 선생님이 만약에 꼭지점이라고 한다면 이 꼭지점이 이동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푸는 게 훨씬 쉽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것만 찾으러 가는 거예요. 저것만 찾을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73페이지 필수에 대해 3번을 보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거야. 자, 시작점을 꼭지점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알겠죠? 정의역, 치역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역과 치역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꼭지점이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얘는 그 점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부분 0보다 커나 같을 때니까 일단 0을 기준으로 말하는 게 쉽겠지 이제. 맞아 틀려. 맞잖아.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0일 때를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 그냥 방정식이 해 구하면 되는. 그럼 어디죠?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0이면 당연히 y는 얼마야? 1. 2,1이 꼭지점. 예. 알겠어? 그러면 뒤에 있는 무리함수도 같은 방법에 의해서 꼭지점 찾아보는 거예요. 8-2x 마이너스 5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어떻게 되죠? 4, 마이너스 5죠.
맞죠?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너 X축의 방향으로 꼭지점이 얼만큼 이동했어요? 그렇지.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답이네.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 우리는 꼭지점만 비교했더니 바로 얼만큼 이동했는지 쉽게 맞출 수 있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풀지 않고 x 대신에 x-a 대입하고 y 대신에 y-b 대입해서 식을 비교하는 방법을 여기서는 쓰고 있더라. 우리는 저 방법을 쓰겠다 안 쓰겠다? 안 쓰겠다. 이 말이야. 쓰지 않겠다 이 말이야. 간단한 풀이를 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필수 예제 4번 볼게요. 정의역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치역을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지. 왜냐면 정의역 대입해서 나온 결과가 치역이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왜 바로 그냥 대입하고 왜 그래프를 그려보지도 않고 왜 바로 대입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단순 그래프라서 그러는 거야. 자, 보세요. 단순 그래프라는 것은 뭘 단순 그래프라고 하느냐? 자, 우리가 다루는 무리함수는 지금 무리식 안에 있는 식이 몇 차인 것만 다루더라? 1차의 식인 것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무리함수는 단순 그래프입니다. 단순 그래프예요. 단순 그래프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냥 증가만 하거나 그냥 감소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처럼 포물선처럼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증가하다 감소하는 구간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단순 그래프가 아니야. 단순 그래프는 뭐냐면 그냥 증가만 하거나 그냥 감소만 해야 돼. 이렇게. 이해되겠어?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단순 그래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단순 그래프는 당연히 정의역에 따른 치역의 결과가 일정하게 값이 정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의역의 범위에 맞게 치역의 범위도 정해지는 거예요. 단순 그래프이. 근데 무리함수 그래프가 단순 그래프라는 걸 내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필수의 4번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정역의 값에 따라서 치역의 범위가 정해진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와. 자, x가 2일 때 y의 값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y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바로 치역이 구해진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5번을 보면 175페이지 필수 예제 5번을 보면 우리 연습했던 거네? 그지? 그래프 보고 정역, 치역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이제 잘 보세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선생님이 알려줄 거야.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점이 시작점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2,1이야. 그리고 y절편 하나 더 알려줬어요. y절편 알려줬어요. 이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0, 마이너스 1점을 지난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자, 먼저 이 시작점은 어떤 의미를 갖죠? 라고 물어보면 이 무리식 안에 있는 값이 0이 될 때 x값을 말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맞춰야 될 무리식의 모양이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 무리식 안에 있는 부분이. 이해돼? 그때 x가 마이너스 2라는 해를 가지고 있다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우리가 해를 알고 있으면 인수를 찾아야 되는 거야. 반대로. x가 마이너스 2일 때 0이 되려면 뒤에 x 플러스 2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해를 알고 있을 때는 인수를 이용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겠지? 그러면 너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 0일 거니까 그때 y 값이 얼마야 돼? 1. 그럼 이 뒤에 1 이렇게 짜지는 설명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쟤랑 비교하면 이제 무리함수식을 우리가 그대로 비교하면 얘랑 이제 비교하는 거잖아. 그치?
일단 똑같이 생겨야 되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겠죠? 이해돼야 안 돼? 됐죠? 그럼 이제 이 A 어떻게 찾아? 라고 물어보면 해를 하나 더 알고 있잖아. 저 해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해를 이용해서 A 찾으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여기다 0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a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나오죠? 2항하고 2항에서 정리하면 루트 2a가 2. 그러면 2a는 4니까 a는 얼마? 2. 그럼 a가 2라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다 딱 대입해. 그리고 이제 비교하면 됩니다. 전개해서 비교하면 되겠죠. 이해돼야 안 돼요? 이렇게. 자, 시작점을 안다는 것은, 출발하는 이 꼭지점을 안다는 것은 인수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해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좋아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6번하고 필수예제 7번, 필수예제 8번은 선생님이 알겠죠? 어떻게 푸는지 요령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필수예제 6번 같은 경우는 만나냐 안 만나냐? 이거 어디서 해봤는데? 어디서 해봤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유리함수에서도 유리함수 그래프랑 쌍곡선이랑 어떤 직선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어떻게 확인했어?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그려서 확인했잖아요.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출발점, 꼭지점 찾아보자 라고 하면 2,0인 거예요. 여기서 2,0이고 정역의 범위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치역의 범위는 0보다 커나 같아야 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다. 이제 바로 알 수 있죠. 이렇게 됐어요. 이제 자, 두 번째, 1차 함수 그래프는 기울기랑 y절편을 이용해서 그리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y절편은 모르지만 기울기는 알고 있는 거죠. 기울기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래프 모양을 알고 있다는 거.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그래프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x가 1 증가할 때 y가 마이너스 1 증가하는 형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해돼? 그러면 만약에 얘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와서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안 만나다가 처음으로 만나면 어떻게 되죠? 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접하는 거를 먼저 찾아야 돼요.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접할 때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접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찾았지? 접하는 경우는 연립해서 찾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무리식하고, 이해되죠? 자, 무리식하고 1차식을 연립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무리식과 1차식을 연립할 때는 반드시 제곱을 이용해서 양변을 제곱을 해서 이 루트를 없애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얘는 제곱을 해서 식을 정리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이렇게 이제 정리될 거예요. 맞아요? 자, 이거 몇 차식이야? 근데 얘가 지금 접했잖아. 그러니까 너를 만족하는 해가 하나만 나와야 되겠지. 안 만나다가 처음으로 만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만 있을 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을 찾으려면은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조건만 확인할 거면, 이해되겠지? 접한다라는 조건만 확인할 거면 해를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하나만 있다라는 걸 대체하면 되잖아. 그치? 따라서 너를 판별했을 때, 판별식이 뭔지 알죠? 판별했을 때 결과가 얼마가 되도록, 0이 되도록 하는 K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너 0일 때 K값 찾아보면 돼요. 일단 우리는 시간 관계상 그때의 K값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은 걸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까? 그게 얼마냐면 2분의 5가 나왔어. 자, 보세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 자, 이 직선이 y절편이 2분의 5라면, 이 직선의 y절편이 2분의 5라면 얘랑 접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접하고 있을 때의 K값이 2분의 5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접하는 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자, 이제 이게 그래프가 좀 아래로 더 내려왔다고 치자. 그래프가 좀 더 아래로 내려오면 몇 번 만나요? 두 번 만나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렇게 그래프 아래로 내려오면 두 번 만나는 거야. 근데 이 아래로 계속 내려온다고 계속 두 번 만날까? 아니잖아. 어디까지만 두 번 만나? 여기를 지날 때까지만 두 번 만나. 이 점을 지나는 상황까지만 두 번 만나고 이 점보다 더 아래쪽을 지나게 되면 몇 번 만나? 한 번밖에 안 만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또 한 번 만난다. 두 번 만난다. 한 번 만난다. 기준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한 번 만났을 때랑 두 번 만났을 때의 기준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어디를 지날 때도 체크를 해보는 거야? 이 출발점이라고 했던 꼭지점을 지날 때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따라서 우리는 얘를 지난다라는 말은 해란 얘기잖아. 이 직선이 얘를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0을 대입해보면 K값이 얼마 나와요? 2가 나와. 그러면 이 직선이 이 꼭지점을 지나는 상태에서의 y절편 2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았네. K값이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은 범위에 있다면 2분의 5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 사이에 있다면 몇 번 만난다? 두 번 만난다. 교점이 두 개 생긴다. 그럼 한 번 만나는 경우는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K가 몇보다 작을 때? 2보다 작을 때 K가 2보다 작을 때 한 번 만나고 또 있어. 어디서? 접하는 거 있었으니까 그거 반드시 체크해야 되죠? 2분의 5일 때 한 번 만났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영역이 아닌 다른 K값의 영역에서는 안 만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체크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냥 계속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사람은 이 점도 기준점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고 생각하는 거랑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그래프를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면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자.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직선 그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 당연히 그려야 돼요. 그냥 방정식처럼 풀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필수의 제 6번은 해결하면 된다. 좀 난이도 높은 내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의 제 7번을 보면 자, 역함수를 구해라고 그랬죠.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역함수 직접 구하는 방법 앞에서 배웠습니다. x와 y를 바꾼 다음에 함수의 관계식처럼 다시 y로 정리하면 된다 라고 배웠어요. 그때 중요한 거는 정의역과 치역이 어떻게 됐나? 바뀐다라는 사실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이 무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너의 역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서로 바꿔서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너가 정의역하고 치역이 있었다는 것은 역함수도 정의역하고 치역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역함수는 정의역하고 치역을 바꾼 함수거든. 이해되겠어? 그래서 반드시 정의역 체크해야 돼. x가 2보다 커나 같을 때 y는 1보다 커나 같을 때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너 역함수의 정의역은 얘가 이제 x가 y가 되는 거니까 y가 x가 되고 x가 y가 되는 거니까 정의역은 1보다 커나 같아야 되고 그래 땡큐 고마워 그래 좋았어 그래 어찌됐든 1보다 커나 같아야 되고 치역은 2분의 1보다 커나 같아야 돼. 이렇게 와야 된다. 정의하고 치역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역함수 구하는 방법만 알면 이건 실수할 일이 없겠죠? 맞아요 틀려요? 그 역함수 어떻게 구해? 아까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x하고 y를 바꾼다.
그 다음에 루트가 있는 함수 어떻게 루트가 있는 식 어떻게 정리하라고 했어? 제곱하라고. 근데 그냥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완전 제곱식 때문에 다시 루트가 또 생기는 거야.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서 루트가 있는 부분만 남겨두고 다 이항해야 되는 거예요. 루트가 있는 부분만 제곱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 따라서 얘는 x-1은 루트 4y-2라는 식으로 바꾼 후에 제곱해야 돼. 제곱하면 x-1을 제곱을 그냥 쓰면 돼요. 어차피 y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4y-2. 그 다음에 y의 거를 정리할 거니까 다시 이항하겠죠? 그러면 자 4y는 뭐죠? x-1의 제곱 플러스 2다. 근데 4로만 나누면 끝이야. 4로 나누면 4분의 1 x-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됐죠? 근데 우리는 처음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정의역 치역을 먼저 구해놓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퍼펙트해야 되는 거죠. 이 답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의역 치역을 안 적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틀리는 거야.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너 정의역 치역이 있었는데 무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있었으면 반드시 역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을 해주냐 안 해주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정의역 치역을 표현 안 한다. 어떻게 된다? 틀리는 거다. 반드시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를 반드시 표현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한다. 무리함수 역함수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거 몇 차 함수처럼 보여요? 그렇지. 그러면 2차 함수는 원래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예요. 왜냐하면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근데 분명히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봤던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의 일부분을 사용해서 정의역과 치역을 우리가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일부만 사용한 거죠. 1대1 대응이 되는 부분만 사용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면 2차 함수의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2차 함수를 1대1 대응으로 바꾼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대1 대응을 만들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역함수는 뭐더라? 무리함수다. 알겠지? 다시 무리함수 역함수는 몇 차 함수다? 2차 함수. 이렇게 생각하라. 근데 모든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의역과 치역이 구분되어져서 1대1 대응이 되게 하는 2차 함수. 알겠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무리함수는 끝났다고 보면 돼요. 발전 예제 8번은 역함수의 교점이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죠? y는 x라는 그래프 위에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y는 x라는 직선 대칭이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프는 역함수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다. 대칭 이동에 대한 그래프가 그려진다. 따라서 역함수의 교점이 생긴다면 어디서 생기는 게 맞다? y는 x라는 그래프 위에서 생기는 게 맞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서 확인해라. 왜? 특수한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무리함수는 이제 끝난 거예요. 수고했어요.